되지도 않는 건 하지 말아라. 그래도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간단하게 그래프를 좀 해석해보죠. 지수함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y는 ax제곱과 a1보다 크다고 할게요.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a분의 1의 x제곱 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즉 밑이 1보다 작다면 감소하고요. 밑이 1보다 크다면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로그 함수는 어디서 파생된 거라고? 로그 함수는 얘 역함수예요. 얘 역함수니까 당연히 얘의 역함수로 생각을 해주면 되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요. y는 로그 a의 x고요. 당연히 여기도 y는 로그 a분의 1의 x다.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지수함수에는 어떤 지수에든 0을 대입하면 1이 되기 때문에 0,1을 지나고 여기는 어떤 애든 역함수니까 1,0을 지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단순히 여기에서 끝난다면 좋겠지만 그러진 않습니다. 얘네를 변형할 거예요. 변형할 겁니다. 변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있고요. 평행이동은 우리가 지수함수 기준으로 어떻게 변형하냐면 a는 건드리지 말까? b 곱하기 a에 cx 더하기 d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동시켜요. 얘는 사실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고요. 평행이동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죠. 즉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두 가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인데 중요한 건 얘가 점근선이 됩니다. 얘가 점근선이 된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해줘야겠죠. 이때 C는 오로지 뿔마 1만 가능하는데,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뿔마만 변형 가능하다. 이게 달라지면 그냥 함수 자체가 달라진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것도 있네요. 자, 그럼 얘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ax제곱을 얘랑 얘를 기준으로 보면 이 둘은 서로 무슨 대칭? y축 대칭으로 볼 수 있죠. 그쵸? 그럼 쟤를 x축 대칭한 y는 마이너스 ax제곱 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요? 원점 대칭한 이런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밑이 얼마고 부호에 뭐가 붙어 있는지를 보면서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을 생각한 후 그다음에 평행 이동만 고려해주면 돼요. 이 평행 이동은 사실 그렇게 많이 드러나는 형태 아닙니다. 얘나 얘는 우리한테 뭐 엄청나게 이제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진 않아요. 인식이 안 된다. 근데 얘는 명확하게 점근선이라고 변형이 되니까 그 그래프를 함께 생각해 줘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로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로 b 로그 a에 cx 더하기 d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이제 로그에선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거 뿔마 1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수가 붙어 있으면은 이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함수에서는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면 이게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다른 함수가 되는 거죠. 아예 다른 함수. 이게 달라져. 앞에 있는 숫자가 달라졌다는 거 다른 함수다. 물론 얘가 이 밑으로 갈 수도 있어서 이 밑이 달라지는 것 또한 이제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주의할 건 이거예요. 이 두 개가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다. 그러니까 x의 개수도 우리가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라는 걸 주의해야 되고 얘는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겠죠. 물론 이 C라는 것 또한 저기 있는 B처럼 대칭이동이랑 관련될 수도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얘네 둘이 지금 얘가 마이너스 로그 A의 X예요. 그쵸? 그래서 둘이 X축 대칭 이동이다 라는 것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럼 쟤를 Y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가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를 저 로그 ax를 원점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그려지며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로그 함수에서 좀 특이한 형태를 종종 제시해요. 종종. 실제로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라서 설명을 해보면 바로 얘입니다. 요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석할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로그의 성질에 따라 얘 2의 제곱이죠. x제곱이죠. 제곱은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날라가나요? 그래서 로그 2의 x가 돼요? 아니에요. 얘 절대값 x입니다. 그럼 로그의 절대값 x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양쪽으로 가요. 이게 좀 특이하죠? 좀 특이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얘 그래프입니다. 이게 좀 특이한 형태다. 모의고사에 안 나왔던 건 아니라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루트 제곱은 언제나 그렇듯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이라서 원래 이 정의역을 기준으로 따져야 되는데 이 정의역을 변화시키는 만큼 이 형태는 좀 주의 깊게 봐줘야 한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로그 함수의 지수 함수에서는 점근선이 얘로 명확하게 나오는데 로그 함수에서는 점근선이 누군가 라고 고민하면 뭐예요?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은 얘가 0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는 기억해 달라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후로는 그냥 문제별 우리가 다루는 게 조금씩 다른 건데 그때그때 필요한 요소는 설명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못 그리고 진행을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프를 그리면서 다루어 주는 거예요. 그래프를 못 그리는 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라는 것은 이 그래프가 이따위로 생기는데 수학2랑 다르게 얘네들은 직선과의 교점은 못 구하는 게 기본이에요. 못 구합니다. 못 구해요. 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당장 2의 x제곱은 x 더하기 1이라고 합시다. x 더하기 2라고 하죠. 이 x제곱은 x 더하기 2라고 합시다. 2x제곱 x 더하기 2. 분명히 교점이 몇 개처럼 보여요? 두 개처럼 보이죠? 못 구합니다. 못 구해요. 그냥 구하지 못합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다. 알았죠? 이런 거 나오면 아마 다른 걸로 구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기본 방향이에요. 이건 못 구해. 근데 이런 건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얼마예요? 이건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왜 다 뭐가 달라졌죠? 대입이 가능해져요. 뭔 말이냐면 실제로 여기다 0 대입하면 얼마예요? 1이죠. 1 대입하면 얼마예요? 둘 다 2죠. 0,0이랑 1,2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하고 싶냐? 이런 형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못 구한다? 근데 구할 수 있는 데가 때때로 있는데 그 때때로는 대입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대입 말고는 없어요. 이걸 기본으로 그래프 그리는 것 따져주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교점을 구하거나 어떤 관계식을 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줄 거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1번부터 시작을 해요. 1번부터 그래프만 봐달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만 보면 너무 시시하니까 좀 이상한 표현들을 달아놨어요. fx가 다음과 같습니다. 2의 x 플러스 a제곱 더하기 b와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3제곱 더하기 8이라고 되어 있어요. x가 마이너스 8 이하, x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다. a와 b가 자연수고 b가 뭐라 그랬어요? 점근선이에요. 점근선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마이너스 8을 기준으로 y는 b라는 애가 이미 점근선으로 확정돼 있어요. 확정돼 있고요. 그 상태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8에서 멈추죠. 마이너스 8에서 멈춰요. 그리고 플러스 8이라는 점근선이 있을 거예요. y는 8이라는 점근선이 있어서 여기에서부터 얘를 그립니다. 얘는 지금 3의 x제곱 얘를 뒤집은 거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모양. 그렇죠? 이런 모양.
그걸 여기 점근선에서부터 실제로 우리가 이건 숫자밖에 없잖아. 그래서 마파를 살짝 대입해보면 8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11제곱이라 그냥 8 빼기 좀 작은 값. 뭐 7점 얼마 되겠죠? 동그라미겠네요. 7점 얼마가 되는 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런 그래프죠. 그래프를 여기까지 그렸어요. 여기까지 그래도 많이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요 이상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표현 등장하냐? fx들의 모임이에요. 뭔 말입니까? y좌표들의 모임이야. 그치? y좌표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있는데 그때 x가 k 이하가 되도록 해달래요. 근데 이 y좌표들을 모아놓은 거에 정수인 원소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k의 범위가 3부터 4까지랍니다. 자,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뭐라고 하는 거냐면 3부터 4까지, 3 여기쯤이 있겠고 4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3부터 4까지에서는 교점 이 정수가 두 개 있대. 그게 뭔 말이냐면 저 범위가 아니면 y좌표가 정수인 게 두 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말을 다시 천천히 적어볼게요. 이 말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이 k가 이 범위가 아니면 즉 k가 3보다 작거나 k가 4 이상일 때는 fx의 y좌표가 두 개가 아니다. fx의 y좌표의 정수가 두 개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특이한 거는 3이랑 4는 되게 오른쪽이야. 마이너스 8은 여기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뭔 생각이에요? 마이너스 8 왼쪽에는 정수가 두 개가 아니라 그럼 몇 개겠어? 한 개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아니면 없거나, 그쵸? 없거나 한 개다. 자, 그래서 일단 이 3과 4를 먼저 발견합니다. 보겠습니다. 관찰을 해보죠. 3 대입하면 얼마예요? 3 대입하면 7이에요. 4 대입하면 얼마예요? 동그라미죠? 4 대입하면 얼마야? 5예요. 3 바로 직전에 있는 걸 봅시다. 그럼 여기는 대략 뭐 2 같은 게 있다면 2,7점 뭐가 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정수가 두 개가 아니야. 그러다가 정수 두 개 아니에요. 여기 왼쪽에는 정수 두 개가 아니래. 근데 얘가 되는 순간 정수가 두 개가 됐다는 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기 왼쪽에 정수 몇 개 있었다는 거야. 여기 왼쪽에 정수 한 개 있어야 돼요. 한 개 있었던 거야. 한 개 있다가 얘 추가된 거잖아. 그치? 추가돼서 두 개가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어요? 정수가 한 개 있었는데 걔는 7은 아니야. 7이 추가돼서 두 개가 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7은 원래 없었어 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일 때는 7은 그러니까 이것 통해서 7은 새로운 수다. 새로운 y좌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왜 등호가 없어? 왜 등호가 없어요? 여기에서 만약 얘가 등호가 있다면 7이랑 누가 추가되는 거야? 5가 추가되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뭐라는 거야? 안 된대. 5는 추가되면 두 개가 안 된대. 왜 안 돼? 5는 맞아. 새로운 y좌표라서 새로운 y좌표고 추가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추가되면 두 개가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두 개가 아니다. 그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뭐야? 7은 새로운 y좌표고 5는 추가가 안 된다고? 그럼 이상하지. 왜? 7 다음에 5야? 누가 빠졌어? 6 왜 없어? 6 어딨어? 7과 6 사이에 어딘가에 6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뭔지는 모르지만 6이 있을 거라고. 얘는 왜 언급이 없어? 맞아요. 원래 있던 애예요. 있던 y좌표.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왜 6이 있어? 어디에서 6이 존재해? 왜 6이 존재하지? 6이 여기 어딘가 있어. 그치? 6이 어딘가 있다. 여기에
y좌표가 6인 애가 있어. 7인 애는 없고. 그쵸? 오케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경험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2의 x제곱 볼게요. 가장 작은 정수 누구죠? 이 y는 2의 x제곱의 y 좌표들 중에 제일 작은 정수 누구예요? 1이죠. 0,1이 제일 작죠. 왜? 왜야? 그냥 당연히 대입하니까 그렇게 되죠. 그 무슨 말이야? 점근선이 누구였죠? 얘보다 큰 정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6이라는 게 저기 왼쪽에 있었다는 건 6이 얘가 원래 있던 거고 5가 없었다는 건 뭔 말이냐면 6은 b보다 커야 돼요. 근데 0보다 큰 최소의 정수가 처음 정수잖아. 그치? 6이 있는데 누가 없어? 5가 없죠. 왜 없어? 얘가 점근선이거든. 그래야만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5보다 작은 점근선이 만약 4라면 5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5가 없다는 이야기는 이게 새로운 좌표라는 건 애초에 5는 점근선이라서 그거보다 큰 애들만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7은 왜 없어? 7은 그럼 왜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7은 왜 없어요? 나오기 전에 맞아요. 끊긴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얘한테 내가 뭘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8을 대입했을 때 B5라 했죠? 그게 7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보다 이상이어야 돼요? 6 이상이어야 되겠죠. 즉 2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제곱이 1과 2 사이입니다. 그럼 a가 될 수 있는 게 야 플러스지. 미안합니다. 이거 플러스라고 썼는데 내 글씨 내가 못 알아봤네. 그래서 a 얼마예요? 네, 8이어야만 됩니다. 1과 2 사이에 있는 지수는 저 8밖에 없어요. 끝났어요. a 8이고요. b 5고요. 답은 13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래? 왜 이게 돼? 라는 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생각을 정리하고 글로 남겨주는 것도 좋아요. 글로 남겨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잘 정리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글로 정리해 주면서 생각을 차근차근 해주면 괜찮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많이 하는 방법도 공간이 넓잖아. 그치? 넓으니까 뭐 수식으로 쓰는 것도 좋은데 예시를 들어보면서 가장 기본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원래 어때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것도 좋습니다. 좋다. 2번 볼게요. y는 ax제곱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여기 x는 t라는 세로선, x는 2t라는 세로선을 그렸어요. x는 t라는 세로선, x는 2t라는 세로선. 그래서 여기 점을 A, 여기 점을 B, 여기 점을 C라고 말했대요. 그리고선 여기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A, B, C. 그리고 말을 해요.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다. 무슨 삼각형? 내가 매번 말하는데 이등변 삼각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성질이 뭐예요? 그렇죠. 가운데 가르면 얘도 반띵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일단 좌표를 써봐야 돼요. 좌표를 써봐야 됩니다. 얘는 뭐라고 써요? t, a의 t제곱이고 얘는 뭐예요? t, 2t, a의 2t제곱이죠. 자, 근데 여기 길이 같다는 게 뭔 말이야? 얘랑 얘가 2배 차이라는 거잖아. 즉 a의 t제곱에다가 2배를 하면 뭐가 돼요? a의 2t제곱이 되죠. 그래요? a의 t제곱에 2배가 a의 2t제곱. 그래요? 근데 얘랑 무슨 관계니? 맞아요. 이게 지수가 2배 된다는 거는 제곱이 된다라는 정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A의 T제곱이 뭐가 돼요? 2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A의 T제곱은 2. 자, 그리고선 이제 또 문제에서 뭘 알려줬어요? 넓이가 8이래. 야, 내가 방금 A의 T제곱이 2라고 했거든? 그럼 얘는 얼마니? 그럼 여기 길이가 4잖아. 그쵸? 근데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다는 거지. 삼각형 넓이 밑변 곱하기 뭐예요? 높이잖아. 그쵸? 여기 높이 얼마니? 가로선의 길이는 뭐 길이 빼는 거예요? 그쵸? X끼리만 빼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얼마? 8이 됩니다. 그러니까 T가 얼마예요? 4죠. 결론적으로 A의 4제곱은 2가 되니까 A가 2의 4분의 1제곱입니다. 나는 지금 얘랑 뭐를 곱해달래? T를 곱해달래요. T는 4고 최종적으로 이제 AT는 얼마? 2에 얘가 4분의 8제곱이잖아요. 4분의 9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뭐 매번 말했던 주제죠. 이등변 삼각형 블라블라. 3번 보겠습니다. 수능 문제래요. 따끈따끈한 2번 수능입니다. A의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Y는 2라는 점근선이 있는 거죠. 근데 X축은 따로 있을 거예요. 여기 X축. 문제에서 1사분면에 있는 한 점에 대해서 1사분면의 한 점에 대해서 뭔지 모르네. A란 게 있고요. 여기에서 뭘 했어요? 여기에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B라고 이름 붙였고요. 그리고 여기를 C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랬더니 또 나왔네. 와, AB랑 BC랑 길이가 같대요. 뭐 하라는 거야? 쟤네. 아, 이거는 근데 이런 일이 드물게 그렇게 자주 있진 않아요. 근데 저거 몇 년 거냐면 25년 9월이거든? 작년 9월이요. 이거 언제야? 작년 11월이죠? 몇 번 문제에서? 12번 문제에서 10번 문제로 격화됐습니다. 같은 주제가 나온 거야.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게 나왔다고. 지수 함수 그래프랑 이등변 삼각형이 연결된 게 나오는데 문제는 뭐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격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제를 푸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게 순화돼서 나온다니까. 알았죠? 그래서 잘 봐두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일지라고 하더라도. 자, 근데 문제가 뭐랬냐면 그 다음에 5를 기준으로 원점 여기 있겠지, 맞지? 원점 기준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이야기했는데 그 넓이가 8이래요. 넓이가 8이랍니다. 근데 여기는 일단 좌표가 얼마야? 여기 길이가 얼마야? 2죠. 그럼 여기도 얼마야? 2죠. 그럼 여기가 뭐 콤마 2가 되네. 근데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서? 4가 돼서 지금 넓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b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넓이가 16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5b가 얼마가 돼요? 4가 되죠. 즉 4,2가 됩니다. 이해가요? 결론적으로 0,0이니까 A의 4제곱 마이너스 2가 2가 돼서 A는 얼마예요? A는 또 이상하게 써지네. A는 4의 4분의 1제곱, 2의 2분의 1제곱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최종적으로 A 곱하기 5B의 값은 얼마? 4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 2의 2분의 5제곱. 이건 뭐 아예 똑같은 문제 취급돼서, 그쵸? 아예 똑같은 문제라고 취급돼서. 좀 신기한 거는 뭐예요? 얘가 분명히 12번으로서 76%거든? 근데 얘가 10번인데
앞에 문제잖아. 근데 정답률이 떨어지죠. 왜? 다운그레이드. 알았죠? 시험은 언제나 너프 먹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운그레이드가 돼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실전에 강하다라고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도 실전에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 만발의 준비는 해두고 그 다음에 잘 적응하는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 같은 걸 좀 낯선 환경에서 여러 번 보는 걸 연습하는 게 좀 좋아요. 나중에 천천히. 그리고 학교에서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도 이제 내년에는 많이 본다, 올해는 많이 본다 했잖아. 한 1년 동안 여러 번 볼 거 아니야. 그동안 좀 집중해서 풀려고 해보세요. 보여주죠.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은 문제고 정답 번호가 앞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떨어지네.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떤 걸 알려준다? 그래도 이게 그럴 수 있구나. 실수할 수 있구나. 너프 먹을 수 있구나. 생각 정도는 해주면 좋겠어요. 이건 4번은 사실 전에도 말했지만 이거 편집 과정 중에 실수입니다. 알았죠? 4월 문제는 평가원 문제가 아니에요. 4월 문제는 평가원 문제가 아닙니다.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a라는 걸 잡았어요. 좌표는 a를 이미 썼으니까 알파벳을 쓸 때 주의해요. 이 간혹 a니까 a라고 문자를 써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 몰라서 틀리기도 해. 여기 문제에 이미 a가 있거든? 그쵸? 그래서 a는 적어도 쓰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알파 콤마 2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놈이 있는데 걔가 누구냐? y는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a제곱. 자, 그럼 동시에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교점이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얘를 대입해도 되지만 여기에 대입해도 돼요. 즉 얘는 2의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a제곱이다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쓸 수 있죠. 교점이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때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b라는 좌표를 0, 뭐라고 쓰는데 OB의 길이가 OH 길이의 3배라 했어요. 즉 H의 좌표는 사실 얘랑 똑같거든. 그래서 OB의 좌표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얘의 3배로 쓸 수 있는 거죠. 3 곱하기 2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3 곱하기 아니 여기에다가 뭐 하는 거야? 여기에다 0 대입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2의 a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뭔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얘랑 얘를 연립하려고 해요. 자, 볼게요. 3 곱하기 2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이 2의 a 제곱인데 비슷한 게 있죠. 2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이 얼마예요? 2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a 제곱이라는 거죠. 이 둘을 어떻게 연립해요? 어떻게 연립할까? 우리가 많이 하는 방법인데 지수로그에서 많이 쓰는 연립 방법인데 여러분이 가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나누기가 좋습니다. 가감법처럼 양변을 나누기 한다는 거예요. 양변을 더하고 빼는 게 아니라 나누면 어떻게 돼요? 얘에서 얘 나누면 3은 얘에서 얘 나누면 지수끼리 뭐 하는 거죠? 빼는 거죠. 그래서 2의 알파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A의 좌표가 나오게 돼요. A의 좌표가 알파 콤마 아니네. 근데 이걸 벌써 구할 이유가 없네요. 이게 끝났죠? 그래서 2의 a제곱이 얼마가 돼요? 6이 됩니다. 그래서 a는 로그 2의 6. 이게 답이 됐네요. 더 할 필요도 없네요. 여기 있는 거 그냥 알파 나왔으니까 대입해버리는 거죠. 대입해버리면 답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a 구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이어서 5번.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지 좀.
큰 그림이라서. y는 2x제곱이 있고요. 여기 위에 p랑 q를 잡았대요. p랑 q를 잡았는데 p랑 q를 잡았는데 p에서 어떻게 했지? 그냥 적당히 선을 그려서 좀 가팔르게 할게요. 좀만 살짝만 가팔르게. 여기 p에서 마음에 안 드는데 p를 살짝만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잘 그려져 있는데 내 건 그림이 내가 그려야 되니까 p를 이 정도로 잡고 이렇게 해서 A, B라고 잡겠습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에 Q라고 잡겠습니다. A, 2의 A제곱이죠, 당연히. B, 2의 B제곱이고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A, B의 길이가 PB의 길이의 4배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B변의 길이 B. B변의 길이 B를 제시하든 길이를 제시하든 일반적으로 이거에 대한 정보는 뭐냐면 X, Y 좌표에 대한 힌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정보다, 힌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뭔 말이냐면 지금 길이 B, 얘 대 얘가 1대 4라고 알려줬잖아요. 이거는 B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뭐라고 써달라는 거예요? 이거 4a,0이라고 써달라는 이야기예요. 얘를 4a,0이라고 써달라. 그런 의도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고 여기에 기울기가 m이라고 써있거든? 기울기가 m이라고 써있거든? 근데 대뜸 뭔 얘기가 나오냐면 기울기가 멀린 애를 또 그렸대요. 이 p를 지나면서 pq를 지나는 애가 뭐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 지나는 애가 기울기가 얼마다? 얘가 m이고 얘가 마이너스야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렇구나. PQ를 기준으로 M을 잡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M을 그렸더니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문제에서 이런 말을 또 해요. 뭐라고? 이거랑 평행한 애를 여기서 한 번 더 그렸대요. 평행한 애를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그린 거야. 그렇게 해서 나온 애를 C라고까지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야, 근데 봐봐. 기울기가 M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거든? 그럼 이거 뭐야? 또 뭐 나왔어? 기울기가 m인데 마이너스 m이 떴다니까? 그럼 뭔 삼각형이야? 이거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왜? 탄젠트 이 각이 같은 거잖아. 여기 세타랑 여기 세타가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m이라는 똑같은 형태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방향만 다를 뿐이지. 이등변 삼각형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반띵하라고. 반띵. 그쵸? 반띵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좌표 얼마예요? A부터 4A까지니까 3A잖아. 그쵸? 그럼 여기도 당연히 얼마예요? 3A가 됩니다. 그치?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뭘 할 수 있어요? 반띵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문제에서 추가로 줘요. 뭐라고 추가로 줬냐면 이 AB의 길이의 3배래. AB 길이가 여기 길이의 3배래. 근데 B변의 길이 B는 계속 말해요. 뭐에 대한 정보예요? X좌표, Y좌표에 대한 정보거든? 근데 여기 AB에 대한 X좌표는 얼만큼이야? 0부터 4A까지니까 여기 얼마야? 4A죠. 그럼 여기도 얼마가 돼야 돼? 3배니까 12A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잠깐, 여기가 12A라고?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부터도 뭐예요? 12A죠. 근데 내가 여기에서부터 A에서부터 여기까지가 3A라서
여기 좌표를 마이너스 2a, 0이라고 쓸 수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고? 12a라고? 그럼 얘 좌표가 나왔네. 10a라고 나왔죠. 이등변 삼각형 두 개 그려진 거예요. 여기 하나, 여기 둘. 그리고 여기가 12a니까 왜 빗변의 길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1대 3이잖아. 그럼 여기 밑에도 1대 3인 거죠. 12a. 그럼 여기서도 12a, 마이너스 2a부터 됐다. 그래서 b는 10a가 떠요. 자, 그럼 이제 난 뭐만 다루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y좌표만 다루고 있었죠. 그쵸? x좌표만 다루고 있었죠. 이제 뭐만 다루면 끝나겠어요? y좌표에 대한 언급이 없었잖아요. x, y좌표에 대한 정보라니까. y좌표를 비교해 봅시다. 여기랑 여기가 몇 대 몇이야? 3대 4죠. 그래요? 왜냐면 지금 3a 대 4a니까. 근데 여기랑 여기랑 몇 대 몇이야? 4대 3배니까 10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3대 3대 4대 12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랑 얘랑 몇 배 차이예요? 4배 차이죠. 즉 2의 b제곱은 2의 10a 제곱인데 그게 2의 a 제곱의 몇 배? 4배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지수를 바꿔주면 10a는 a 더하기 2니까 a는 9분의 2고요. b는 9분의 20이 됩니다. 10배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90a 더하기 b는 220이 돼요. 이 y좌표 비교한 거예요. y좌표. 여기 얘를 이렇게 쏙 가져온 거죠. 얘랑 얘만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얘 가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게 자주 나오는 주제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항상 여기 길이 같다 길이 같다 이런 거 많이 쓰거든. 근데 그거보다는 수직이등분이라는 개념을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훨씬 많이 사용한다. 이어서 6번 볼게요. 작년에 나왔을 때 약간 이런 말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뭐 그냥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이 좀 놀랐던 문제예요. 선생님들끼리 이거 맞아? 라고 했던 뭐냐면 문제를 풀던 중에 시험 중에 실제로 선생님들도 난 나만 그런 줄 알고 내가 잘못 풀었나 했어. 맨 처음에 풀 때 다른 선생님들도 같이 그렇게 했대. 그래서 좀 위안을 받았던 얘가 다른 문제들 얘가 제일 오래 걸렸어요. 모든 문제들 중에. 그래서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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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풀었어. 이럴 리 없는데 이럴 리 없는데 하면서 되게 오래 걸렸던 문제야. 이게 다시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접근했던 방향이 나왔고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 푸는 방법은 더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당황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문제를 풀다가 막혔다고 느낄 수 있거든? 그러면은 사실 두 가지 갈림길에 놓입니다. 진행하든가 아니면 넘어갔다 오든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풀었던 것처럼 그 계산력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면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시험 중엔 진행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자기가 계산력이 자신이 없잖아? 그럼 다른 방법을 고민하거나 아니면 넘기는 게 낫습니다. 나아요. 12번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필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이 나온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번호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모르면 넘어가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다가 뭐 쭉 다 넘어가서 한 30분 만에 다 끝까지 볼 수도 있는데 그럼 뭐 이번 시험은 말아먹었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게 수능만 아니면 되니까. y는 2의 x제곱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y는 2의 x제곱이라는 게 이렇게 있었어요.
야, 이거 내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 이 x제곱 여기다 이렇게 그렸네. 이렇게 그렸고요. 그리고 y는 1-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애 그렸어요. 1-2의 마이너스 x제곱 뭔 말이죠? 1-2의 마이너스 x제곱. 여기가 0,1인데 얘를 점근선으로 하는 어떠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얘는 실제로 원점도 지난대요. 원점 지나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랬을 때 어떤 A라는 점을 기준으로 가로선과 세로선을 그렸대요. 가로선을 그렸을 때, 아니, 세로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은 B라고 했고요. 가로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은 C라고 했으며, 이 C에서 다시 세로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은 D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를 당연히 여기가 시작이니까 여기서부터 좌표를 써요. A, 라고. A, 1-2의 마이너스 A제곱. 그럼 B의 좌표는 뭐라고 써요? 당연히 A, 2의 A제곱이라고 쓰죠. 맞아요? 자, C의 좌표를 어떻게 쓰냐가 이 문제의 행방을 가릅니다. 자연스럽게 뭐라고 쓰는 게 편해요? 가로선을 그었잖아요. 그쵸? 가로선을 그었으면 얘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1-2의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쓰는 걸 선호합니다. 선호해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하면 식이 너무 지저분해. 조금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쓰면서 이게 풀이 공간이 모자랄 정도로 계산량이 많아집니다. 식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제안하고 싶어요. 뭐냐면 여기 길이를 K라고 쓰고 A-K, 2의 A-K 제곱이라고 그리고 A-K, 1-2의 마이너스 A-K 제곱이라고 쓰는 방법도 있다더라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AB의 길이랑 ECD의 길이가 같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B의 길이랑 CD의 길이를 지금 2배 차이 난다 했거든? 그러면 뭔 생각을 하냐? 이 문제는 이것까지 적어주길 바라요. AB의 길이랑 ECD가 같다라고 해서 AB를 어떻게 해요? 얘에서 얘 뺀 거. 그쵸? 얘에서 얘 뺀 거니까 이거랑 얘에서 얘 뺀 거. 그래서 요거랑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실제로 이렇게 하면 못 풉니다. 이건 못 풀어요. 이건 못 풉니다. 근데 적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흔히 하는 Y좌표들끼리 빼는 거란 말이야. 이게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될까? 익숙하거든?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이렇게 풀어야 좀 계산이 편하다. 뭐냐면 어차피 얘랑 얘랑 똑같다며, 그치? 어차피 얘랑 얘랑 똑같다며. 그러니까 2의 A제곱에서 얘를 빼는 게 아니라 쟤를 뺍니다. 얘랑 얘랑 어차피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얘에서 얘를 빼요. 그렇죠? 얘랑 얘랑도 똑같다며.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는 게 아니라 얘에서 얘를 뺍니다. 그러면 형태가 조금 편해져요. 왜냐하면 계산을 했을 때 2의 A-K제곱에 2의 K제곱 마이너스 1과 2 곱하기 얘네들이 날라가서 2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K제곱으로 묶었을 때 이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K제곱 묶었을 때 잠깐만
AK, A-K제곱 묶었고 2의 K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왜 부호가 달라졌지? 부호가 달라지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얘에서 얘 뺐고 맞고 여기 1-2의 K제곱이 나오지? 뭔가 수식을 좀 잘못 쓴 게 있는 것 같아서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이 A제곱 마이너스 K 얘에서 얘 뺀 거 맞고요. 얘를 묶었을 때 이 K제곱 맞고 오케이. 얘가 또 문제네. 이게 왜 음수가 뜨냐? 이게 요성한데. 아, 네, 여기 잘못 썼네요. 고마워요. 여기가 플러스죠. 마이너스 x에다가 여기에 a-k를 대입한 거라서 마이너스 x. 그래서 여기 부호를 좀 잘못 썼네요. 그럼 부호를 잘못 쓴 데가 여기만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잘못 쓴 거라서 여기 네,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k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차네요. 그럼 어때요? 말했다시피 이게 형태가 똑같죠. 그래서 이게 얘랑 얘를 비교하는 게 많이 간편해져요. 많이 간편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도 날라갔으니까 이것만 넘겨주면 2의 a-k제곱의 제곱이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a-k가 얼마가 떠요? 2분의 1 뜹니다.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아, 놔. 약분된 거 맞고요. 얘 날라간 거 맞고요. 2배 한 거 맞고요. 여기서 내가 마이너스 a 플러스 k제곱 묶으면 아, 여기를 또 잘못했네. 아, 나. 미안합니다. 여기만 이걸 플러스로 바꿀게요. 플러스로 바꾸는 게 맞네요. 이게 마이너스 a제곱 바꿔야지 이게 k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그래서 여기가 이게 아니라 여기만 바꾸면 되겠네요. 네. 여기가 얘만 이렇게 넘어가면 2a 마이너스 k제곱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a 마이너스 k가 1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정보를 통해서 나온 애를 정리했습니다. 이게 하나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써먹어야 될 거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얘랑 얘가 같다라는 정보를 한 번 더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의 a-k제곱은 1-2의 마이너스 a제곱이 됩니다. 양변에 2의 a제곱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2의 2a 마이너스 k제곱이 2의 a제곱 빼기 1이 되는데 곱하기 2의 a제곱 한 거죠. 근데 얘가 뭐야? 내가 방금 구했잖아. 얘 얼마나 했어? 2라 했죠. 그래서 2의 a제곱이 3이 뜹니다. 이 a제곱이 3이 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a가 나온 거죠. 로그 2의 3이다. 자, 거의 다 구한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 지어봅시다.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A, B, C, D의 넓이래요. 여기 넓이거든?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과정 중이라서 저 높이가 K라는 게 좀 강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K로 접근했던 거고요. 자, 말했다시피 우리가 2의 A제곱이 지금 3이라고 했고 3이라 했기 때문에 AB 길이가 나와요. AB 길이는 2의 A제곱에서 1-3분의 1을 빼는 거라 3분의 2를 뺀 거라 3분의 얼마죠? 3에서 3분의 2를 빼면은 3분의 7 이렇게 됩니다. 그럼 CD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6분의 7이 되죠? 왜 지금 이거의 2배가 얘니까. 그래서 사각형 ABCD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7 더하기 6분의 7 곱하기 높이가 되는데 이때 이 K를 뭐라고 쓸 거냐는 거야. K를 뭐라고 쓸 거냐. 그래서 K를 뭐라고 쓸 거냐. K를 써야 되겠죠? 여기에서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K 이거만 완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 K라는 애가 양변에 로그를 붙이면 로그 지금 문제에서 로그 2를 썼잖아요. 그쵸? 로그 2에 2a-k 제곱 즉 2a-k가 1이 됩니다. 로그 2의 2라서 됐다? 야 그냥 이게 그냥 간단히 이게 낫겠네요. 2a-k가 1이죠. 근데 k는 그럼 2a-1이고요. 2a가 제거든. 그래서 2 로그 2의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랑 곱해주면 돼요. 근데 3분의 7이랑 6분의 7 더하면 2분의 7이거든. 그래서 4분의 7 곱하기 2 로그 2의 3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2분의 7 로그 2의 3 빼기 4분의 7로 답이 나옵니다. 얘가 답이에요. 이상하게 생겼죠? 그래서 아무리 보기가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식이 너무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라고 생각했던 문제예요. 근데 저거를 K라는 것을 높이로서 도입해서 문제를 접근했더니 풀이가 좀 많이 짧아지더라. 원본 풀이는 아마 풀이가 더 길 겁니다. 훨씬 길 거예요. 물론 해설지를 안 주는 문제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좀 복잡하더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 풀었을 때 골머리를 썩였던, 그러니까 풀이 방향은 명확한데 식이 너무 지저분하던.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좀 줄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 EA-K가 여기 1이니까, 그쵸? 얘랑 얘를 비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를 여기서 구했으니까. 이건 좀 많이 어려웠던 주제입니다. 사실 오늘 하는 것 중에 얘가 제일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려나? 7번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시고요. (7번) 보겠습니다. 좀 희한하게 생겼죠? y는 5분의 1에 x-3제곱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럼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감소하는 그래프예요. 이걸 y는 xy의 교점이 있대요. 그리고 이 교점을 우리가 k라고 했습니다. 그럼 k, k이자 5분의 1에 k-3제곱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죠.
이때 x가 k보다 큰 부분은 여기는 그냥 5분의 1의 x-3제곱이래요. 근데 문제에서 뭘 말했냐면 fx가 얘가 아니야. fx가 얘가 아니래. fx는 k보다 큰 부분은 얘인데 k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ffx는 3x를 만족한대요. ffx가 3x를 만족한다. ffx가 이게 x가 k보다 클 때거든. 근데 여기서 뭔 얘기를 하냐면 k보다 크잖아? k보다 크면은 여기가 뭐가 돼? k보다 크면 얘라며.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5분의 1에 x-3제곱이 들어가거든. 그게 3x가 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k보다 큰 걸 여기에 대입하잖아? 그쵸? 지금 여기 5분의 1에 x-3제곱 있어요. 그럼 k보다 큰 걸 여기다 대입하면 얘가 k보다 큽니다. 작아요. 다시 커요. 말이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k보다 작게 돼요. 뭔 말이냐면 fx라는 애는 k보다 큰 부분은 x가 k보다 큰 부분은 그냥 5분의 1에 x-3제곱을 따라간대요. 여기를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k보다 작은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이야기야. 없다고. k보다 작은 걸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 몰라. 근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알려준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알려줬어요. f에다가 5분의 1의 x-3제곱을 대입하면 3x가 나온대. 뭔 말이냐면 지금 이 5분의 1의 x-3제곱은 x가 k보다 클 때잖아. 그러면은 여기란 말이야. 얘가. 그렇죠? 그래서 얘가 k보다 작아. 그렇게 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x가 k보다 작다라고 쓴 게 아니야. 여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썼다는 거죠. 5분의 1에 x-3제곱이 k보다 작을 때 그거를 여기다 쓴 거라고. 여기다 쓴 게 되는 거죠. f 5분의 1에 x-3제곱 이 3x가 되도록 하는 애를 f로 잡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의한 게 얘인 거죠. 이렇게 쓸까요? 밑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fx가 뭔지 정확히 안 알려주고 그냥 얘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너무 복잡해 보이잖아.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쟤를 좀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가 역함수를 도입합니다. 얘 역함수. 얘 역함수 어떻게 구해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뭐라 했어요? 역함수가 구할만 하다. 그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구합니다. y는 5분의 1의 x-3제곱의 역함수. x는 5분의 1의 y-3제곱. 그러면은 로그 5분의 1의 x 더하기 3이 y가 되고요.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fx라는 애가 3 로그 5분의 1 x 더하기 9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여기를 설명해주는 방법으로서 얘를 가져왔는데 이건 이해가 도저히 안 되니까 역함수를 대입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역함수를 구해서 그걸 여기에다가 여기 x에다가 대입한 겁니다. 얘를 통째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냥 fx가 나와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fx가 뭐가 됐다? 얘가 됐다라는 해석입니다. k보다 작을 때는 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합성함수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건 이겁니다. f k의 세제곱 곱하기 5의 3k 제곱분의 1인데 얘는 지금 k보다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어떻게 생각해도 커 보이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도 커 보이지? 그래서 얘를
잠깐만. 방금 뭐라 했죠? 얘가 K보다 커 보인다고 했나요? K 세제곱 5분의 1의 세제곱. K보다 이건 K보다 어떻게 될까? 잠시만. Y는 X. K. 자,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면 여기서 튀어나온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K가 5의 K제곱분의 5의 세제곱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슉 넘어가면 K 곱하기 5의 K제곱이 5의 세제곱이거든. 그치? 그래서 요거의 세제곱을 하면은 얘 자체는 어때요? K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디에 대입해요? 여기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3 로그 5분의 1에 K 곱하기 5의 K제곱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9 이렇게 써지는 거고요. 근데 방금 내가 K 곱하기 5의 K제곱은 5의 세제곱이라고 썼거든? 얘가 얼마인 거야? 5의 세제곱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3 로그 5분의 1에 5의 세제곱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9가 됐고요. 그러면 3, 3, 9가 밖으로 나가면 27 더하기 9라서 36이 답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됐네요. 이 값이 K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밑에 거에 대입을 했고요. 대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식을 좀 정리했는데 아까 전에 교점이라는 건 항상 두 개를 다 대입해 봐야 된다고 했죠. 그것을 여기다 가져와서 여기다 가져오고 정리해서 여기 나와 있는 K 곱하기 5의 K제곱분의 1의 세제곱이라고 바꿔주면 5의 세제곱분의 1의 세제곱 그럼 뭐 9제곱이니까 밖으로 나가면 곱하기 되잖아요. 그렇죠? 다음과 같이 쓰면 되겠다. 수능에서 이런 문제 만나면 좀 빡세죠? 역함수 만드는 거?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F 2x는 3x 이런 애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fx는 얼마일까? 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여기 x 대신에 2분의 1x를 대입해 버립니다. 그럼 여기 날라가서 fx는 2분의 3x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확장해서 f의 이 x제곱이 5x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수고 곱하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얘의 역함수 얼마예요? 2x의 2의 x제곱의 역함수 얼마죠? 로그 2의 x를 대입합니다. 이렇게. 이게 일종의 항등식이라면 x에 뭘 대입하더라도 똑같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 2의 로그 2의 x제곱은 얼마가 되죠? 네. 그래서 fx가 5 로그 2의 x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난 저기 있는 f5분의 1의 x-3제곱은 3x라는 게 있는데 저 5분의 1의 x-3제곱이 저 f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언짢다고. 그래서 양변에 x에다가 저 5분의 1의 x-3제곱의 역함수를 합성해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깔끔해진다는 거죠. 지금처럼 깔끔해진다. 오케이? 사실 이거 어디에서 했냐면 저기 어디서 했었죠? 저희 수학 하에 나왔던 주제예요. 수학 하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있을 때 F5가 얼마냐?
그럼 사실 이걸 쉽게 생각하면 여기다 그냥 3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10되거든. 그러니까 나 F5를 구하기 위해 얘가 5가 되는 값을 대입해서 구한다라는 의도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게 힘들어서 fx를 구하고 싶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fx를 구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2x-1을 t라고 치환하고 x라는 것을 2분의 t 플러스 1이다 라고 바꿔서 그거를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ft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2분의 3t 플러스 5다 이렇게 써요.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연습을 수학하에서 하거든. 사실 근데 의미가 여기 얘를 t라고 설정하고 x는 이라고 바꿨잖아. 이게 역함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생각한 거고요. 그걸 이제 다 축약해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f 안에 있는 괄호에 있는 x에다가 항등식이라면 얘의 역함수를 대입하는 순간 fx가 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한 생각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해가요? 단 방정식에서 못 씁니다. 항등식에서만 써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방정식 f 2x-1은 3x의 해를 찾아달라고 하면은 이건 못합니다. 이건 못해요. 알았죠? 이거는 그런 짓 하면 그냥 박살납니다. 박살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fx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따로 줘요. 따로 줘서 안 되고 항등식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모든 x에 대해서 라고 써 있잖아. 그 멘트가 항등식이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방금 내가 말한 그 방정식이라는 멘트가 미적분 모의고사에 나와요. 미적분 모의고사에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런 문제에서는 항등식처럼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오해할까봐 살짝 첨언을 했고요. 너무 어렵죠? 옆에 있는 애가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8번. 또 작년 거래요. 작년 거. K가 1보다 클 때 2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k랑 y는 k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k-2가 만나는 점이 있대요. 만나는 점이 있답니다. 만난다니까 뭐야? 교점이잖아. 그치? 교점이니까 어떻게 구해요? 일단 같다고 하자. 어떻게 풀릴 것 같아요? 숑 넘겨서 2의 x제곱을 곱하면 2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k-2의 2의 x제곱 아니네 잠깐만 이거 살짝 바뀌죠?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1 k 마이너스 플러스 2라서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k 곱하기 2의 x제곱 빼기 k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인수분해가 되니? 이렇게 생긴 게 인수분해가 돼? 돼요. 얘 인수분해가 됩니다. 바로 안 쳤네. 2의 x제곱 2의 x제곱에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분의 k로 인수분해하면 곱하면 마이너스 k 되고요. 둘 더하면 2 마이너스 2분의 k 곱하기 2의 x제곱 나오죠. 인수분해가 됩니다. 즉 2의 x제곱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마이너스 2이거나 2분의 k인데 우리가 알죠? 2의 x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2분의 k입니다. 이게 해야. 이게 해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찾는 저 교점 A라는 애는 뭐예요? 이거 그냥 로그 써도 되겠는데? 그쵸? 2의 x제곱이 2분의 k 되는 거니까 로그 2의 2분의 k, k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지금 나 여기다 대입하는 거라서 로그 2의 2분의 k, k가 되겠죠. 그래요? 그럼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2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k가 있고요. 중간 점검으로 이제 봅시다. 2분의 k를 점근선으로 2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k가 있는데 여기 교점 a라는 게 있대요. a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직선이 있대요.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애가 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애가 뭐랑 교점이래요? y는 2의 x-2제곱 마이너스 3이래. 이게 뭔 말이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을 점근선으로 하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되겠죠. 여기 교점을 b라고 했대요. 그래요?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뭔 말이지? 이게 해석이 되나요? 이게 해석이 돼요? 잘 안 돼요? 여기에서 난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정답률이 낮은 이유가 이거를 생각해낼 수 있냐 없냐인 것 같아요. 배경 지식을 이야기합시다. 배경 지식을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대칭인 도형들끼리의 교점은 대칭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게 종종 나오는 표현인데 여러분 센에서도 나왔던 문제예요. 마플 시너지에서도 했었던 문제고요. 그래서 익숙한 문제인데 두 곡선이 평행이동 관계일 때 말로 설명하면 좀 복잡한 것 같아서 말로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 그냥 설명할게요. 두 곡선이 평행이동 관계래요. 그때 평행이동의 평행이동한 기울기를 갖는 직선과의 교점은 평행이동 관계다. 이렇게 말로 써보겠습니다. 뭔 말이냐면 얘랑 얘가 fx랑 fx-a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기울기가 a분의 b면 여기 기울기가 a만큼 b만큼 이동했잖아. 근데 여기 기울기가 a만큼 b면 얘가 정확하게 a랑 b가 됩니다. 정확하게 a랑 b가 돼요. 비율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동 관계가 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봤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중학교로 돌아갑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x제곱이랑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이차함수가 있었다고 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얼마일까요?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요? 그쵸? 3이? 그쵸? 3 차이 나는 거잖아, 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르면 여기도 갖다 붙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자, 그럼 비슷한 주제인데 똑같은 그림이라고 할게요. x제곱이랑 x제곱 더하기 3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절대 못 구합니다. 못 구해요. 얘를 지금 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평행이동한 만큼이 계속 똑같아서 이 간격이 똑같다라는 의도거든. 평행이동한 게 계속 있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평행이동이 쌓였다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대칭이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요 점을 내가 1,1이라고 하면 요 점은 당연히 1,4가 돼서 평행이동한 3만큼이 된 거라고. 그렇죠? 그만큼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로그 함수로, 지수 함수로 가져온 적이 있어요. 이건 센에 있던 문제예요. 수학 1 센에 있던 문제입니다. y는 2의 x제곱이라는 애가 있고요. y는 2의 x 플러스 3제곱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0,16을 지나고요. 얘는 0,1을 지나는 애죠. 근데 문제에서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 얼마냐. 여기를 예를 들어 뭐 1,2라고 하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2,32라고 했다고 합시다. 여기 넓이 얼마일까요? 정확합니다. 얘 넓이 여기 넓이랑 동일해요. 무조건 동일합니다. 왜냐면 평행이동한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가로선 그린 거 정확하게 3이고요. 가로선 그린 거 정확하게 3만큼 차이 나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1,2고요. 여기는 뭐 대입해야 2 떠요? 마이너스 2,2 뜨죠. 3만큼 차이 나요. 여기도 2,32면 여기는 뭐예요? 0, 아니죠? 2,32? 아니지, 이게 뭔 소리야? 5,32고요. 얘가 2,32가 돼서 정확하게 3만큼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 식으로 평행이동한 만큼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X축 방향으로, 아까는 Y축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 평행이동한 애들이 Y 좌표만큼만 차이 났고요. 여기도 X축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가로선을 그렸을 때 그 그림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뭔 얘기를 할 수 있냐? 방금 말한 것처럼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랑 Y는 2분의 1의 X-1제곱 더하기 2라는 애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걸 그릴게요. 얘는 당연히 0,1을 지나죠? 우리가 원래는 교점을 절대 못 구해야 돼요. 그쵸? 얘랑 얘의 교점은 절대 못 구하는데 얘랑 얘의 교점이 이미 0,1은 있죠? 근데 얘랑 얘랑 무슨 관계예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2만큼 이동했죠? 그럼 얘 정확하게 1만큼 이동한 1,3을 대입하면 정확하게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얘는 Y는 2에 X 마이너스 얼마예요? 2제곱 마이너스 3이잖아요. 얘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애가 관계가 있냐는 거야. 관계가 있냐. 근데 여기 좌표를 보니까 로그 2의 2분의 K 콤마 K라고 되어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로그 2의 K 마이너스 1 콤마 K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문제에는 없는 새로운 함수 Y는 2의 X 더하기 1제곱 위에 존재합니다. 대입하면 되죠. 그리고 얘랑 얘가 무슨 관계예요? 3만큼 이동한 기울기 마이너스 1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 길이 3 루트 2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여기가 A, B가 됩니다. 문제에서 AO, B라고 했죠? AO, B. 온 여기니까. AO, B의 넓이가 16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3루트 2거든? 3루트 2라서 높이만 찾으면 돼요. 여기 3루트 2고요. 높이를 따져야 되는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문제에서 16이라 했기 때문에 높이는 3분의 16 루트 2가 됩니다. 높이가 3분의 16 루트 2라면 그 높이는 어떻게 구하냐? 0,0부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x 더하기 y 플러스 m은 0 여기까지잖아요. 그쵸? 얘를 대입한 게 루트 2분의 m 그게 3분의 16 루트 2라서 m은 3분의 32가 떠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이 m이라는 애가 a를 지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a를 대입하면 로그 2의 k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왜냐면 지금 x 더하기 y 더하기 m은 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x 더하기 y 더하기 3분의 32는 0 위에 a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위에 a가 존재하고요. 그걸 대입하면 로그 2의 k 마이너스 1 더하기 k 더하기 3분의 32가 0. 즉 로그 2의 k 더하기 k는
절대값 써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실제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입니다. 미안해요. 3분의 그래서 35가 되고요. 분모 문제 더 해달라 했죠? 38이 답입니다. 이렇게 구해져요. 요거는 곧잘 나와요. 곧잘 나옵니다. 평행이동한 만큼이 같은 기울기를 갖는 직선과의 교점은 그 점 간의 이동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2번까지만 하고 쉴게요. 12번까지만 하고. 12번까지만 하고 쉴 건데, 일단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쉬운 문제긴 하지만 한번 볼게요. 10번. 9의 x제곱 마이너스 10 곱하기 3의 x 더하기 1제곱 더하기 81은 0이라는 건 3의 2x제곱이라고 하며 더하기 1은 개수로 꺼내고요. 81은 0이 돼요. 그럼 이게 3의 x제곱이 3 또는 27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래서 x는 1 또는 3이 됩니다. 그래서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10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11번까지 이야기했냐면 방금 전에 논의에서 벗어나는 주제가 11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논의가 저기 뒤에 나와요. 실제로 20번 문제가 방금 했던 논의입니다. 방금 했던 논의에 대한 거라서 써먹을 수 있는데 방금 네. 근데 여기 12번은 좀 달라서 11번은 좀 달라서 11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지쳐가는 게 눈에 보이는구만. 11번 잠깐 볼게요. y는 2x 더하기 k y는 3분의 2에 x 더하기 3제곱 더하기 1 y는 3분의 2에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3분의 8 얘를 보면서 원래 뭔 생각해야 되냐면 얘부터 봐야 돼요. 이게 지금 평행이동 관계인가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분의 5만큼 갔거든? 2만큼 3분의 5잖아. 그럼 기울기 6분의 5죠. 안 맞아요. 기울기 2야.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못 풀어. 이 문제는 얘로 못 풀어요. 원래 이 문제를 보자마자 밑이 똑같거든? 그래서 얘를 먼저 떠올리는 게 맞는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푸냐? 문제에서 대신 알려준 게 뭐냐면 교점 P와 Q에 대해서 여기가 루트 5라는 거 알려줬습니다. 그런 문제가 난이도가 갑자기 내려가요. 왜냐면 기울기가 2라 했잖아? 맞아요. 기울기가 2면 1대 2대 루트 5가 성립하거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루트 5잖아요? 근데 루트 5래. 그럼 끝났어요. 여기가 1이랑 2예요. 즉 P라는 애 좌표를 A, 밑에 있는 놈이니까 얘기했죠. 3분의 2에 A 더하기 3제곱 더하기 1이라고 썼으면 Q라는 애가 A 더하기 1, 3분의 2에 A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분의 8인데 문제는 얘가 여기 있는 애랑 이만큼 차이 난다는 거죠. 즉 3분의 2에 A 더하기 3제곱 더하기 3이 됩니다. 이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얘는 기울기만, 아까 전에는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그냥 이 길이를 직접 구할 수 있게끔 했거든? 이 문제는 얘를 알려줘서 x좌표랑 y좌표에 대한 정보를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죠? 기울기 또는 기울기 b를, 비편에 대한 기울기, 길이 또는 길이 b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xy좌표를 준 거고 방금 여기선 길 2를 줬잖아요. 길이 b를 준 게 아니라 그냥 길이를 줘버렸다고. 그 말은 그냥 그대로 써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문자로 써서 둘 다 다른 문자로 쓰라는 게 아니라 한 문자로 쓰고 그들 간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들 간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이제 얘랑 얘를 연립해야 돼요. 그럼 걸리적거리는 게 뭐예요? 플러스가 걸리적거리죠. 그래서 플러스는 개수로 꺼내면 9분의 4 곱하기 3분의 2의 a제곱
더하기 3분의 8이 꺼내면 27분의 8에 3분의 2의 a제곱 더하기 3이라서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27분의 4에 3분의 2의 a제곱이 3분의 1이 됩니다. 즉 3분의 2의 a제곱이 4분의 9가 되고요. a는 깔끔하게 마이너스 2가 뜨죠. 내가 원하는 것은 k를 구하는 거거든. a가 마이너스 2면 이 점 p라는 애는 마이너스 2, 3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걔가 지금 y는 2x 더하기 k에 대입하면 3분의 5는 마이너스 4 더하기 k라서 결론적으로 k는 3분의 17이 된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2번은) 그냥 간단하게만 같이 보죠. 이거 11번이었죠. 12번은 우리가 문자를 맞춰줘야 돼요. 2의 x-6제곱 2의 마이너스 2x제곱으로 바꿔서 x-6이 마이너스 2x 이하니까 3x가 6 이하, x는 2 이하. 합은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합은 3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잠시 쉬었다 하죠. 아직 절반도 못했습니다.